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약 열흘간 이어진 파이투데이 2025 생태계 챌린지. 하지만 이번 이벤트는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파이코어 팀은 이 시기를 통해 생태계 전체에 하나의 강력한 신호를 보냈는데요. 이제는 실질적 체험과 기술 업데이트가 결합된 사용자 중심의 생태계로 전환하겠다. 이번 챌린지는 파이 생태계의 기능을 직접 사용해보고 파이 제품을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단순한 데모나 설명이 아니라 체험 기반의 유틸리티 테스트였던 것이죠. 게다가 각 단계를 완료한 사용자에겐 디지털 상품이 제공되며 참여 자체가 하나의 놀이와 경험이 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코어팀은 경험 중심의 이벤트를 강조했을까? 이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파이코어팀이 그리는 생태계 전략의 중심에 참여 기반의 진화가 있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유저가 직접 기능을 테스트하고 그 경험을 통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구조. 그렇다면 이 챌린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설계되었을까요? 앞에서 언급한 참여 기반의 진화, 그 구체적 실험장이 바로 이 8단계 챌린지였습니다. 이번 파이투데이 생태계 챌린지는 총 8단계로 구성되었는데요. 단순히 버튼을 누르거나 스크린을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기능을 탐색하고 업데이트된 도구를 실험하는 체험형 구조였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 릴리스된 파이 앱 스튜디오와 생태계 디렉토리 스테이킹, 그리고 노드 도구의 변화까지 참여자는 각 단계를 통해 생태계의 핵심 기능들을 직간접적으로 탐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총 260만 명 이상의 개척자들이 챌린지에 참여했고 이 중 76만 1천 명은 한정판 사용자, 이름 배지와 색상을 얻기 위해 모든 단계를 완주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참여 수치가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이뤄졌다는 점. 이건 단지 이벤트가 재밌어서가 아니라 각 지역의 커뮤니티가 실제로 파이 생태계 안에서 무엇인가를 탐색하고 싶어 했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즉, 이번 챌린지는 코어팀이 사용자에게 어떤 명령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생태계에 먼저 다가가고 실험하는 구조를 유도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행사 참여가 아닌 분산된 생태계 참여의 훈련이자 리허설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여의 확산은 어떤 도구와 시스템을 통해 가능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다음에서 살펴볼 핵심 요소, 파이 앱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챌린지의 체험 구조가 탐색이었다면 이제 그 결과가 창조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핵심 도구가 바로 이번 파이투데이 2025에서 공개된 파이 앱 스튜디오입니다. 이 플랫폼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는데요. 더 이상 코드나 기술 배경이 없어도 누구나 파이 생태계 안에서 기능적인 앱을 만들고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탈중앙 개발 환경의 시작을 알리는 도구라고 할 수 있죠. 코어팀은 단순히 기능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기술 접근성의 평등이라는 생태계 철학을 실현한 것입니다. 누구나 앱을 만들고 기여하고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구조. 이건 기술 민주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파이가 지향하는 풀뿌리 혁신의 구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파이 앱 스튜디오를 통해 만들어진 앱의 수치는 이 플랫폼의 잠재력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무려 7,600개 이상의 챗봇 앱, 그리고 14,100개 이상의 맞춤형 앱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공개되지 않은 실험 프로젝트까지 포함하면 34,800명 이상의 개발자가 새로운 앱을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양적 성장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기술 없이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실현이 사용자 스스로의 도전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생태계의 가능성을 실험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 중요하죠.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앱들이 만들어졌고 이 중 어떤 것들이 커뮤니티의 관심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진 앱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파이 앱 스튜디오의 핵심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었지만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은 정말로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앱들이 실제로 유용했다는 점입니다. 공지에서는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진 몇 가지 앱들을 직접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예시들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실질적인 기능성과 커뮤니티의 참여도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예를 들어 파이트리스라는 앱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블록을 피하고 선을 넘는 게임으로 구조는 단순하지만
게임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 즉 UX 실험의 기회로 작용했죠. 또 블랙홀이라는 챗봇도 등장합니다. 이 앱은 우주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단순히 지식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파이 생태계 안에서 정보형 유틸리티 앱이 어떤 가능성을 지닐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이라는 챗봇도 있습니다. 개척자들의 건강 관리를 돕는 앱으로 파이를 웰니스 분야에 접목시킨 첫 실험으로 주목받고 있죠. 마지막으로는 플래피 버드를 활용한 실험도 있습니다. 단순한 미니게임이지만 사용자 반응과 피드백을 토대로 생태계 내에서 경험형 콘텐츠의 가능성을 실험한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앱들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기능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사용자가 만든 것이라는 점. 여기서 우리는 코어팀의 철학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이 기능을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스스로 기능을 정의하고 실험하는 분산 생태계. 이건 단지 플랫폼을 열어줬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커뮤니티가 생태계 발전의 실질 주체로 나서도록 유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다만 이런 개방성에는 책임도 따릅니다. 공지말미에 언급된 것처럼 앱 스튜디오를 통해 공개된 앱들은 파이 네트워크가 검토하거나 보증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판단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탈중앙 시스템의 딜레마, 즉 자율과 책임의 균형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생태계 유틸리티를 지원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파이 앱 스튜디오를 통해 누구나 앱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그 수많은 앱들 중 어떤 앱이 더 가치 있고 유용한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이코어 팀은 생태계 디렉토리 스테이킹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파이 토큰을 사용해 자신이 지지하는 앱을 스테이킹하면 해당 앱의 순위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한 투표가 아닙니다. 자신의 자산을 걸고 앱의 유틸리티를 증명하는 참여형 평가 방식이죠. 그 결과 지금까지 총 3,770만 파이 이상이 스테이킹 되었고 그중 2,500만 파이 이상이 여전히 활성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흥미 이상의 실제 경제적 참여와 유틸리티 판단이 함께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1,450개 이상의 앱에 대해 16,700명 이상의 고유 개척자들이 스테이킹 참여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트래픽이 아니라 앱의 실질적 의미와 가치를 함께 평가하는 구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이 코어팀 주도가 아닌 커뮤니티 기반 평가로 설계됐다는 점입니다. 즉, 생태계에서 살아남는 앱은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난 앱이 아니라 사용자와 커뮤니티가 진짜로 쓰고 싶어하는 앱이어야 한다는 것. 이건 탈중앙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 중 하나인 공유된 유용성의 증명을 실천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스테이킹 기반의 평가 시스템이 전체 커뮤니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의 움직임과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사용자 중심의 체험, 창조, 평가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들이 실제로 커뮤니티 내에서 어떤 행동 변화를 이끌어냈을까요? 파이투데이 챌린지 기간 동안 파이 커뮤니티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단순한 참여를 넘어 유용성 중심의 사고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죠.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자체적으로 파이 앱 스튜디오 앱을 리뷰하거나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했고 사용자들은 단순히 배지를 얻는 데서 멈추지 않고 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개선점을 제안하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챌린지 참여가 아니라 진짜 유틸리티 생태계에 대한 집단 실험이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움직임이 이벤트 기간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어팀은 이 흐름을 단순한 성과로 나열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챌린지는 단지 기능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생태계 유틸리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여정이었다. 즉, 파이코어팀은 이 일련의 흐름을 통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제 생태계의 중심은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활용하는 사용자라는 것. 유용성은 더 이상 평가 대상이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내야 할 기준이라는 것. 이건 파이 네트워크가 기술 프로젝트를 넘어 하나의 유틸리티 기반 사회 실험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결국 생태계를 진짜로 움직이는 건 바로 그 안에 있는 사용자들이니까요.